안녕하세요. 희수 엄마입니다. 오늘 간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려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했지만 요즘에 저희는 희수 미디어를 끊고 거기에 적응을 시키면서 저도 같이 영상을 찍거나 하는 것들이 좀 줄었어요. 미디어를 끊었다고 했을 때 이유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다 미디어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희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보다 좀 제가 편하게 키우려고, 그리고 또 시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보면서 배우는 것도 꽤 많다고 느껴서 가지고 그동안은 미디어 차단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요. 요즘에 희수가 각성이 갑자기 좀 심하게 올라오고 어디 나가서도 주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디 데리고 나가기가 힘들어졌다든지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항상 고각성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게 좀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왠지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시도를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희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고 싶어 하고 자기 전에도 미디어를 봤는데요. 그것 때문에 점점 자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의사분들도 각성이라는 게 잠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하셨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디어라면 이걸 한번 끊어보자 해서 끊었습니다. 사실 전에도 한번 미디어 완벽 차단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한 3개월 정도 아예 미디어를 끊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가 무발화 상태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끊고 안 끊고에 대한 변화를 딱히 못 느끼겠어가지고 다시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요. 요즘에는 희수가 말도 많이 늘고 전체적인 인지나 발달이 올라오면서 미디어를 끊으니까 너무 확실한 변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미디어를 완벽 차단한 지는 약 2주 정도가 되었고 그동안의 변화를 보자면 일단 피드백들이 다 동일하게 각성 상태가 없지는 않지만 보통 유지가 짧고 수업에 집중이 잘 된다. 제가 봐도 아침에 일어나거나 하면은 고각성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각성 시간이 그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고 지금은 뭔가 엄마 말은 좀 듣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전에는 완벽히 제 말을 안 들리는 상태 같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센터에서도 아이가 집중력이 늘었기 때문에 수업 참여도도 다르고 또 일상생활에서 차분해져서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다들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놀잇감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에는 유치원에서 이름 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펜을 잡는 것조차 싫어해서 선긋기가 제가 시켰던 마지막 활동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사람 모양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모양도 종종 그리기도 하고 고래나 뭐 동물 같은 거 좀 귀엽게 그리기도 합니다. 또 놀이를 할 때도 같이 놀자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자고 일어났는데 희수가 먼저 일어나 있으면 갑자기 의사놀이를 하자고 병원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청진기를 끼고 저를 청진해주고 약을 먹여주기도 하고요. 그림 그리기 같은 경우도 같이 해보자고 하면서 엄마 해봐, 엄마 차례야 이런 말들도 종종 하기 시작했고요. 놀이터를 가자는 말이 요즘에는 많이 나와요. 원래 희수가 집에 있을 때는 어디 나가기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집에 있다 보면 미디어 보는 시간이 무조건 있으니까 본인 기준에서는 집에서 놀다가 TV를 보거나 미디어를 보는 게 가장 자극적이고 재밌는 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녁에도 뭐 나가서 놀자라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놀이터 갈까? 라고 많이 하고 놀이터를 가더라도 요즘에 되게 숨바꼭질에 빠져 있거든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저한테 숨바꼭질을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놀이터 가서 엄마 숨바꼭질 하자라고 하고 놀이터 내에 숨으면 그거 찾는 거에 대한 재미도 느끼고 다른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부러워하는 건지 놀고 싶어 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늘고 제가 잡고 싶었던 각성이 잡히고 하다 보니 뭐 앞으로도 희수는 당분간은 미디어를 아예 끊을 생각이긴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저도 예전에 그랬듯이 우리 애한테도 미디어를 끊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크죠. 왜냐면 전문가들도 사실 미디어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끊기는 어렵지만 이게 잘못된 건가 싶다가도
또 이렇게 누가 미디어의 차단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끊어보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끊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미디어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아요. 물론 희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끊으니까 굉장히 달라진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미디어를 보여주는 시간에 제가 가졌던 휴식이 없었다면 지금도 끊으면서 이렇게 화를 안 내고 유하게 넘어가지 못했을 거고, 지금은 제가 과거의 업보를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와 노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화내지 않으며 키우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에 대한 효과를 뭔가 기대만 하고 끊는다면 사실 스트레스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끊으면서도 전에 한번 끊어봤을 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이한테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아이의 발달에 대한 기대감으로 끄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도 그럼 미디어를 완벽 차단해야겠다 하고 완전히 끊을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며칠 하다가 말 것 같으면 저는 시작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도 키우는데요. 희숙을 낳기 전에 강아지를 키우면서 느꼈던 생각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드는 생각들과 비슷한 점이 몇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훈육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훈련할 때도 그렇고 아이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일관성이 없다면 강아지든 아이든 엄마의 행동에 너무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까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 다른 교육으로 넘어가더라도 엄마가 일관성이 없으면 하다 말겠지라는 게 아이한테도 조금 박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시도하든 내가 최소한 3개월은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일주일, 2주일 하다가 안 돼 말아야지 할 거면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를 끊어서 꽤 큰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기수가 크고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안 그랬었고요.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이게 아이한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끊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추천드리지만, 이 미디어 차단이 나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더 유발할 것 같고, 내가 지금 아이를 독박 육아하거나 이 아이한테 미디어 보여주는 30분에서 1시간,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면 저는 그거를 비교해보고 어떤 게 우리의 그 가정의 환경에 더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TV 많이 봤지만 잘 컸거든요. 물론 미디어랑은 또 다르다고 하지만 미디어도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엄마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저는 희수가 미디어를 보는 시간에 제 할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미디어 차단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희수가 어느 정도 패턴이 잡히고 미디어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저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희수한테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패드를 이용한 학습을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일단 그때까지는 제가 좀 힘들더라도 미디어 차단을 할 수 있게 응원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자꾸 자꾸 어디에? 이건 그려만 해주세요. 어디 뭐 그려요? 네네. 어? 해수와 돌멩이 그려줘. 이렇게요? 돌멩이 그려줘. 됐어요? 돌멩이. 돌멩이에요, 돌멩이. 됐어요? 네네.